대한민국 해병대의 전설 여군 출신의 여성이 미군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양인 여성이라 무시하고 성희롱하던 미군들이 그녀를 괴롭히자 그들에게 참교육을 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동쪽 끝자락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포항의 해안선은 서예린에게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가 자신을 단련하고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을 일깨운 신성한 훈련장이었다. 햇살이 자결하는 여름날이든 칼날 같은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날이든 예린은 매일 새벽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붉은 흙을 밟으며 땀방울을 쏟아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단순히 체력이 좋거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남자 해병도 범접할 수 없는 불굴의 의지와 숨겨진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20살의 예린은 해병대 입대 전부터 이미 전설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여성 복싱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다. 아마추어 복싱 전국 대회에서 3년 연속 챔피언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강철 나비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비처럼 가볍게 움직이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한 주먹을 휘두르는 그녀의 모습은 전국의 복싱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스파링 파트너였던 국가대표 선수조차 예린의 펀치를 맞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힘이 단순한 근력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메타휴먼이라고 불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타고났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예린 자신도 때때로 자신의 몸에서 솟아나는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하며 훈련에 더욱 매진할 뿐이었다.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한 예린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훈련소 교관들은 예린의 남다른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팔굽혀펴기 1000개는 예린에게 준비운동에 불과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구보를 할 때도 모든 교육생들이 지쳐 쓰러질 때에도 예린은 꼿꼿이 자세를 유지하며 선두를 지켰다. 유격 훈련 중 밧줄을 타고 절벽을 오를 때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력은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3배는 더 강했다. 사격 훈련에서는 한 발 한 발이 모두 표적의 정중앙을 꿰뚫었다. 그녀의 사격 실력은 저격수를 능가할 정도였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속에는 일반적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힘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린은 그 힘을 오만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훈련에 임하며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밤 훈련소 막사 안에서 동기들이 잠든 사이 예린은 조용히 일어나 훈련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특별 훈련을 했다. 맨몸으로 100m 높이의 훈련탑을 기어오르거나 훈련소 뒤편의 거친 산악 지형을 맨발로 뛰어다녔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숨겨진 힘을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녀의 손발은 거친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예린은 훈련병 생활을 거치며 점차 자신의 숨겨진 힘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몸은 마치 철갑을 두른 것처럼 단단해졌고 감각은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도 나처럼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으며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녀의 주먹은 바위를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지만 동시에 나비의 날개처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능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의 운명이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실무부대에 배치된 예리는 곧바로 특수수색대에 지원했다.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였지만 예리는 그곳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숨겨진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국에 헌신하고 싶었다. 그녀는 단순한 해병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설이 될 해병대 여군 서예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숨겨진 힘은 단순한 전투 능력을 넘어선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었다. 그 힘은 그녀가 마주할 어둠 속에서 비로소 그 진정한 빛을 발할 것이었다. 오산 미군 기지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동시에 복잡한 국제관계의 축소판이었다. 이곳은 주한 미군의 핵심 기지로 수많은 미군 병사들과 한국인 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대한 도시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도시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국 해병대 특수수색대 소속으로 오산 미군 기지에 파견된 서예리는 그 그림자의 존재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다. 그녀의 예리한 육감은 이곳의 공기마저도 무언가 불편하고 불쾌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감지했다. 예리는 미군 병사들의 불편한 시선과 행동에 직면해야 했다. 그녀가 처음 기지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미군 병사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봤다. 여성 해병대원, 그것도 특수수색대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과 조롱이 그들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꼬맹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와서 군인 놀이나 하려는 건가? 그 같은 비아냥거림이 그녀의 귀에 거슬렸다. 예리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한국 해병대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불편한 시선은 점차 성적인 농담과 스토킹으로 발전했다. 예린이 훈련을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미군 병사들은 은밀하게 그녀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 저 몸매 좀 봐, 끝내준다. 한국 여자들은 다 저렇게 강한가? 그 같은 저속한 말들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개인 사물함에는 누군가가 몰래 넣어둔 음란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예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묵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차 도를 넘는 행동에 그녀는 경고를 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병사들을 향해 다시는 그런 말을 내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을 찢어버릴 수도 있다고 차갑게 경고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들은 그녀의 경고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몰래카메라 설치였다. 예리는 자신의 숙소에서 샤워를 하던 중 거울에 비친 작은 불빛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거울 뒤편에 숨겨진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특수수색대원으로서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설마 이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몰래카메라를 해체하고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상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미군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은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예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조국의 땅에서, 그것도 미군 기지 안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예리는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과 훈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기지 내 CCTV를 분석하고 수상한 인물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범인을 추적하며 잠복 근무를 서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반드시 되갚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녀의 투쟁은 쉽지 않았다. 미군 내부에서는 이미 예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한국 여군이 미군 병사들을 유혹한다. 그녀가 먼저 추파를 던졌다는 등의 거짓 소문이 기지 전체에 만연했다. 미군 병사들은 예린을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그녀를 비난했다. 심지어 일부 한국군 동료들마저도 그녀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린은 외로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었다. 오산 미군 기지는 예린에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숨겨진 힘과 의지를 시험하는 핏빛 전장이었다. 그녀는 이 전장에서 혼자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불꽃으로 어둠을 밝히고 부당함에 맞서 정의를 구현할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더 큰 위협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린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설적인 해병대 여군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오산 미군 기지의 어둠 속에서 서예린을 향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 소속의 상사 잭 맥컬럼이 있었다. 맥컬럼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유능한 미군 상사로 보였지만 그의 속내는 끔찍한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산 기지 내에서 오랫동안 은밀한 범죄 행위를 일삼아왔다. 마약 밀매, 성착취, 그리고 조직적인 폭력까지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다. 그의 주요 타겟은 약하고 소외된 한국인 여성들이었으며 그는 그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다. 예린은 우연히 그의 범죄 행각 일부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맥컬럼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맥컬럼은 예린의 존재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예린이 한국 해병대 특수수색대 소속의 강력한 여군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예린을 단순히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 즉 그의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몇몇 타락한 미군 병사들을 모아 예린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예린의 뛰어난 능력을 역이용하여 그녀를 덫으로 유인하려 했다. 맥컬럼은 예린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기지 외곽에 위치한 비밀 창고에서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 정보는 거짓이었다. 그 창고는 맥컬럼이 예린을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함정이었다. 그는 예린의 정의감을 이용하여 그녀를 고립된 장소로 유인하려 했다. 예린은 맥컬럼의 말에 의심을 품었지만 마약 거래라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혼자서라도 그 비밀 창고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예린이 비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맥컬럼과 그의 부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예린을 보자마자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예린은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힘을 발휘하여 그들에게 맞섰다. 그녀의 몸은 마치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주먹과 발은 번개처럼 정확하게 날아갔다.
그녀는 홀로 수십 명의 미군 병사들을 제압하며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맥컬럼은 예린의 능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예린을 상대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신경마비 가스를 준비해 두었다. 예린이 마지막 남은 병사를 쓰러뜨렸을 때 맥컬럼은 뒤에서 나타나 신경마비 가스를 살포했다. 예린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가스를 흡입했다. 그녀의 몸은 점차 무거워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맥컬럼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예린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녀의 숨겨진 힘은 잠시 동안 봉인되었다. 맥컬럼은 쓰러진 예린을 비웃으며 말했다. 제 아무리 강한 여자라도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순 없어. 맥컬럼은 의식을 잃은 예린을 자신의 개인 막사로 옮겼다. 그는 예린의 몸을 묶고 그녀에게 강력한 약물을 탄수를 억지로 먹였다. 그는 예린이 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와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예린의 강인함을 꺾고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다. 예린의 몸은 약물로 인해 마비되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통과 굴욕감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에 절규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조국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러나 예린의 숨겨진 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고대적인 에너지가 서서히 봉인을 풀고 솟아나왔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드럼처럼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의식은 약물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은 마치 핏빛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맥컬럼과 그의 부하들은 예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무력하게 쓰러져 있던 여인이 마치 악마처럼 변해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린의 몸에서는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무기력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로 타오르는 전설의 해병대 여군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을 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맥컬럼의 음모는 예린의 잠재된 힘을 깨우는 도화선이 되었을 뿐이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다. 맥컬럼 상사와 그의 부하들이 서예린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는 순간 잠자고 있던 그녀의 숨겨진 힘이 마침내 깨어났다. 약물로 마비되었던 그녀의 육체는 알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묶여있던 결박이 종이장처럼 끊어졌다. 그녀의 눈은 핏빛으로 번뜩였고 온몸에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맥컬럼과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무력하게 쓰러져 있던 여인이 마치 지옥에서 튀어나온 악귀처럼 변한 모습에 경악했다. 예린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그들이 자신에게 가했던 모욕과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적인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으며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맥컬럼의 부하들 사이를 누볐다. 특전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초인적인 힘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병사는 그녀의 발차기 한 방에 벽에 처박혔다. 그의 몸에서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예린은 두 명의 병사에게 동시에 달려들어 그들의 목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악력은 강철 같았고 병사들은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허사였다.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고 거친 숨을 몰아쉬다 이내 축 늘어졌다.
맥컬럼은 예린의 압도적인 힘에 전율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여군이 아님을 직감했다. 괴물이다. 저 여자는 괴물이야. 그는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예린에게 들리지 않았다. 예린은 마치 춤을 추듯 병사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주먹은 바위를 부술 듯 강력했지만 동시에 나비의 날개처럼 섬세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손날로 병사들의 경동맥을 정확히 노렸고 그들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는 훈련소에서 자신을 단련했던 모든 기술과 그 이상의 힘을 사용했다. 그녀의 발차기는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녀의 펀치는 철판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맥컬럼은 마지막 남은 병사들을 불러 모아 예린을 향해 돌진했지만 그들의 공격은 예린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손쉽게 피하고 마치 놀이처럼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막사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와 비명, 그리고 절규가 난무하는 지옥 같은 공간으로 변모했다. 예린은 분노로 인해 인간적인 감각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맥컬럼뿐이었다. 맥컬럼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예린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잔혹한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예린은 이미 그의 뒤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맥컬럼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그를 벽에 내던졌다. 맥컬럼은 벽에 부딪히면서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예린은 쓰러진 맥컬럼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핏빛 눈동자는 맥컬럼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감히 대한민국 해병대원을 모욕해? 그녀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맥컬럼은 예린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녀의 힘 앞에 무력했다. 예린은 맥컬럼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막사문이 박살나며 누군가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주한 미군 사령관 로버트 앤더슨 대장이었다. 앤더슨 대장은 예린의 폭주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앤더슨 대장은 예린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예린의 초인적인 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는 이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앤더슨 대장은 예린에게 진정해라 해병대원. 여기서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른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예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맥컬럼을 향해 마지막 주먹을 날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앤더슨 대장이 예린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예린아. 그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 했다. 예린은 그 목소리에 멈칫했다. 그녀는 앤더슨 대장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예린의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지만 앤더슨 대장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이끌림에 그녀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 의문의 인물이 그녀의 복수를 막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광기의 밤은 앤더슨 대장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로버트 앤더슨 대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서예린의 폭주를 멈추게 했지만 막사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다. 앤더슨 대장은 쓰러져 있는 미군 병사들과 잔인하게 제압당한 맥컬럼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미군 기지 내에서 벌어진 한국 해병대 여군의 폭력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한미 동맹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문제이자
군 내부의 심각한 기강 해이 문제였다. 맥컬럼 상사는 비록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뻔뻔하게 상황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그는 앤더슨 대장에게 대장님, 저 여군이 먼저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의 부하들 역시 그의 주장을 지지하며 예린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숨기고 예린을 가해자로 몰아세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예린은 그들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분노했지만 앤더슨 대장은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으려는 듯 했다. 앤더슨 대장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는 맥컬럼의 주장이 석연치 않음을 직감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여군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수십 명의 미군 병사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할 리가 없었다. 더욱이 예린의 눈에 담긴 억울함과 분노는 거짓으로 위장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앤더슨 대장은 예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예린 하사,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나? 예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대로 침묵한다면 자신에게 모든 죄가 뒤집어 씌워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가해진 성적인 모욕, 스토킹, 그리고 몰래카메라 설치와 같은 모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맥컬럼 상사가 자신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집단 성폭행을 시도했음을 폭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앤더슨 대장은 예린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맥컬럼 상사를 노려봤다. 맥컬럼은 예린의 폭로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뻔뻔한 표정으로 돌변했다. 저 여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녀를 제지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앤더슨 대장은 이미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군생활 경험을 통해 수많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었다. 앤더슨 대장은 즉시 헌병대를 소집하여 막사 안의 모든 인원들을 통제하고 사건 현장을 보존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맥컬럼과 그의 부하들을 긴급 체포하고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다. 그는 예린에게는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군 병원에서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앤더슨 대장의 단호한 태도에 맥컬럼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앤더슨 대장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미군 상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그는 군 기지 내의 모든 CCTV 기록을 확보하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예린의 숙소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는 맥컬럼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또한 맥컬럼의 개인 막사에서 발견된 불법 약물과 성착취 관련 증거물들은 그의 범죄 행각을 명백히 드러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맥컬럼의 악랄한 범죄들이 하나둘씩 밝혀졌다. 그는 오랫동안 미군 기지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 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수많은 한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와 폭력을 일삼아 왔음이 드러났다. 그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조직적이었다. 앤더슨 대장은 이 모든 진실 앞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휘하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꼈고 반드시 모든 가해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사건은 한미연합사령부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앤더슨 대장은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미군 내부의 기강 해이와 범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 기지 내의 모든 병사들에게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앤더슨 대장의 단호한 결단과 철저한 조사는 예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앤더슨 대장은 예린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그는 왜 예린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예린에게 보낸 슬픔이 담긴 눈빛의 의미는 무엇일까? 진실의 심판은 시작되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앤더슨 대장은 이 사건을 통해 예린과의 잊혀졌던 연결고리를 다시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반전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예린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진실의 꽃은 그녀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씨앗이 될 것이었다. 맥컬럼 상사 일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예린은 앤더슨 대장의 보호 아래 군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의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앤더슨 대장은 매일 예린을 찾아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예린에게 깊은 미안함을 표현하며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군을 대표하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예린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날 앤더슨 대장은 예린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예린아, 혹시 너의 부모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니? 특히 너의 어머니에 대해. 예린은 앤더슨 대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의아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겨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이 강지윤이었고 과거에 미군 기지에서 통역사로 일했다고 덧붙였다. 예린의 이야기를 듣던 앤더슨 대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예린의 어머니 이름인 강지윤을 듣자마자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예린은 그의 반응에 더욱 의아해졌다. 앤더슨 대장은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예린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너희 어머니가 지니고 있던 목걸이 같은 것이 있었니? 아니면 특별한 물건 같은 건? 예린은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낡고 빛바랜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목걸이에는 달코 다른 J, Y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앤더슨 대장은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손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는 예린에게 이 목걸이는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거야.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윌슨 대장은 예린이 27년 전 헤어진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었다. 앤더슨 대장의 본명은 로버트 윌슨이었다. 그는 27년 전 한국에 파병된 젊은 미군 장교였다. 당시 그는 한국인 통역사 강지윤과 사랑에 빠졌고 둘 사이에 예린이 태어났다. 그러나 당시 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결혼은 쉽지 않았고 윌슨은 예린이 태어나기 전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지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지윤과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는 평생 지윤과 예린을 그리워하며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그는 지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딸 예린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는 예린의 어머니 이름과 목걸이를 통해 자신이 찾던 딸이 바로 서예린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윌슨 대장은 예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누구이며 예린의 어머니와 어떻게 만났고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는 예린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후회, 그리고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고백했다. 예린은 윌슨 대장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높은 지위에 있는 미군 사령관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가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다. 윌슨 대장은 예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는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혼자 자라게 한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예린 역시 그의 손을 잡았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다. 윌슨 대장은 예린과의 재회 후 맥컬럼 상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했다. 그는 딸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맥컬럼 상사와 그의 부하들에게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맥컬럼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고 집단 성폭행 미수, 마약 밀매, 조직적 폭력 등의 혐의로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하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되었다. 이 사건은 미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윌슨 대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 기지 내의 모든 부조리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은 처벌받게 되었다. 예린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초인적인 힘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 힘은 이제 더 이상 통제 불능의 분노가 아닌 그녀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예린은 윌슨 대장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윌슨 대장은 예린에게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내 옆에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린은 아버지의 존재에 힘입어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힘의 근원을 찾아 더욱 강해지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윌슨 대장 역시 예린의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고 그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잊혀졌던 약속이 운명적인 재회로 이어지고 그녀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서예린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전설적인 해병대 여군이었다. 그녀의 앞날에는 어떤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로버트 윌슨 대장, 즉 앤더슨 대장의 본명은 서예린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안도감은 그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윌슨 대장은 예린의 특별한 능력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는 예린이 맥컬럼 일당을 제압할 때 보였던 초인적인 힘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녀의 능력이 단순한 신체적 강함을 넘어선 것임을 직감했다. 예린아, 너의 힘은 평범하지 않아. 나도 예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이제야 확신하게 됐어. 윌슨 대장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예린의 어머니 강지윤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윤은 과거부터 특이한 능력을 지닌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들의 가문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대 문명의 비밀스러운 힘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 힘은 평범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오감을 부여하고 육체를 강철처럼 단련시키며 심지어는 주변 환경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신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지우는 생전에 자신의 능력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윌슨 대장은 그녀에게서 미묘한 기운을 느꼈었다. 지우는 가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곤 했어. 물건이 저절로 움직이거나 미래를 예지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지. 그때는 젊은 날의 로맨틱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윌슨 대장은 회상에 잠기며 말했다. 그리고 그 힘이 딸인 예린에게도 유전되었음을 확신했다. 예린이 훈련소에서 보였던 상상 초월의 체력과 능력, 그리고 맥컬럼 일당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힘은 모두 그 고대 문명의 유산이었다. 윌슨 대장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며 지훈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때는 나도 어렸어. 지훈의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미군 상부에서는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왔지. 지훈과 너의 존재가 군사 기밀의 위협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 나는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너희를 떠나야만 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나 나약했던 거야. 윌슨 대장은 눈물을 흘리며 예린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의 고백에 예린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사실을 접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배경에는 자신의 숨겨진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윌슨 대장은 예린에게 자신의 조국인 미국에도 이 고대 문명의 힘을 추적하고 연구하는 비밀 조직이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이 힘을 오리진 오러전이라 불렀고 이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윌슨 대장은 자신이 과거에 그 조직에 잠시 몸담았었지만 그들의 비인간적인 연구와 목적에 반대하여 탈퇴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예린의 능력이 오리진 조직에게 알려진다면 그녀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너의 힘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가 될 수 있어, 예린아. 그들은 너의 힘을 탐낼 거야. 그리고 그들은 결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윌슨 대장의 말에 예린은 자신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맥컬럼 상사가 그녀를 노렸던 것 역시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윌슨 대장은 예린에게 고대 문명의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 힘은 단순히 신체 능력 강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물질을 변형시키며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잠재력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힘은 매우 불안정하여 잘못 사용하면 사용자는 물론 주변 세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예린의 어머니는 이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그 지식을 예린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예린은 자신의 숨겨진 유산과 마주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었다. 정의를 수호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이 고대 문명의 힘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던 오리진이라는 비밀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의 음모를 저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해병대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고대 문명의 계승자이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전설적인 영웅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윌슨 대장의 고백은 서예린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군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대 문명의 힘을 계승한 존재였고 그 힘을 탐내는 오리진이라는 그림자 조직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윌슨 대장은 예린에게 오리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오리진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온 비밀스러운 국제 조직이었다.
그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문명의 유물과 흔적을 추적하며 그 속에 숨겨진 초자연적인 힘을 손에 넣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 기관, 군대, 심지어는 거대 기업 깊숙이 침투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고대 문명의 힘을 이용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의 운명을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 살인, 납치, 세뇌. 그들에게 인간의 목숨은 하찮은 도구에 불과해. 윌슨 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리진에 몸담았던 시절 목격했던 잔혹한 실험들과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들은 오리진의 힘을 지닌 사람들을 납치하여 강제로 실험을 진행하고 그 힘을 복제하거나 변형시키려 했다. 예린의 어머니 강지훈 역시 오리진의 표적이었고 윌슨 대장은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죽음은 오리진이 그녀의 힘을 손에 넣기 위한 음모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었다. 예린은 이 모든 진실 앞에 분노했다. 자신과 어머니의 삶이 타인에 의해 조종당하고 위협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오리진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의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윌슨 대장은 예린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걱정했다. 오리진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이었다. 윌슨 대장은 예린에게 오리진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들의 리더는 쇄도우 마스터라고 불리는 베일에 쌓인 인물로 그 실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의 오른팔은 닥터 모비우스라는 잔혹한 과학자로 생체 실험과 고대 문명의 힘을 이용한 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암살자 집단이 그들의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맥컬럼 상사 사건 역시 오리진의 계획된 음모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졌다. 맥컬럼은 오리진의 하수인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임무는 예린의 잠재된 힘을 확인하고 그녀를 납치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린에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적인 모욕을 가했던 것도 그녀의 분노를 자극하여 잠재된 힘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실험이었던 것이다. 예린의 힘이 폭발하는 순간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했다. 이 모든 사실에 예린은 충격과 함께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오리진은 예린의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린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기지 내부에 스파이를 심어두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윌슨 대장은 예린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미군 기지 내 비밀 안가로 옮기고 삼엄한 경비를 붙였다. 그러나 윌슨 대장은 오리진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미군 내부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참모 중 한 명도 오리진의 스파이였음이 밝혀졌다. 예린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위협을 느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내면에는 더욱 강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오리진의 음모를 분쇄하며 자신과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윌슨 대장과 함께 오리진의 맞설 동맹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윌슨 대장은 자신의 오랜 군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오리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예린은 자신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그녀는 윌슨 대장의 도움을 받아 고대 문명의 힘에 대한 자료들을 연구하고 자신의 몸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를 제어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정신을 단련하고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녀의 힘은 나날이 강력해졌고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고대 문명의 지혜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해병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전설의 해병대 여군이자 고대 문명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닥쳐오는 거대한 위협 속에서 예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리진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리진의 위협은 서예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윌슨 대장과 함께 비밀리에 오리진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다. 윌슨 대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극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을 모아 비밀팀을 꾸렸다. 이 팀은 예린의 숨겨진 힘을 이해하고 오리진의 위협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오리진의 본거지를 찾아내고 그들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예린은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확장하기 위한 특별 훈련에 돌입했다. 그녀는 고대 문명의 힘에 대한 고문서를 연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법을 익혔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정신력을 극대화하고 주변 환경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신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훈련을 반복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원처럼 반응했고 그녀의 오감은 더욱 예민해졌다. 그녀는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어둠 속에서도 나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주먹은 바위를 부수고 그녀의 발차기는 건물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였다. 그녀는 완전히 각성한 고대 문명의 계승자였다.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오리진은 마침내 예린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들은 그녀가 숨어있는 미군 기지 내 비밀 안가를 습격했다. 블랙 스콜피온 암살자 집단과 닥터 모비우스가 개발한 강화 병사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서예린을 생포하는 것이었다. 예린아, 도망쳐. 그들을 막아낼 수 없어. 윌슨 대장이 외쳤지만 예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그들에게 맞설 차례예요. 그녀의 눈은 단호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오리진과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강화 병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일반적인 무기로는 제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예린의 각성한 힘은 그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병사들의 공격을 피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파동은 병사들의 강화된 육체를 순식간에 녹여버렸다. 그녀는 주변의 잔해를 공중에 띄워 적을 향해 날리거나 땅을 진동시켜 적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블랙 스콜피온 암살자들은 예린의 뒤를 노렸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그들의 존재를 미리 감지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암살자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암살자들은 그녀의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당황했고 그녀의 압도적인 힘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닥터 모비우스는 예린의 능력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이 정도의 힘을 지닌 존재는 처음이야. 그녀는 완벽한 오리진의 표본이다. 그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개발한 최신 무기를 사용하여 예린을 공격했지만 예린은 그의 모든 공격을 손쉽게 막아냈다. 그녀는 닥터 모비우스의 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힘으로 역이용했다. 닥터 모비우스는 자신의 무기가 무력화되는 모습에 절망했다. 예린은 닥터 모비우스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그의 몸을 붙잡고 높이 들어 올린 뒤 그를 벽에 내던졌다. 닥터 모비우스는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예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너희가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라. 너희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닥터 모비우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리진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오리진의 힘을 지닌 초인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그들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린의 어머니는 그들의 실험 대상 중 하나였으며 그녀가 죽은 것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실험 때문이었음을 자백했다. 예린은 닥터 모비우스의 고백에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졸랐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고 그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닥터 모비우스의 목숨을 끊는 것보다 그를 통해 오리진의 모든 음모를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윌슨 대장과 그의 팀은 닥터 모비우스를 체포하고 그의 연구 자료와 오리진의 네트워크 정보를 확보했다. 오리진의 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예린의 활약은 오리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그들의 음모는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예린은 이 전투를 통해 자신의 힘을 완전히 각성시켰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설적인 수호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리진은 전 세계에 뿌리내린 거대한 조직이었고 그들의 리더인 섀도우 마스터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예린의 앞에는 더욱 거대한 시련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닥터 모비우스의 자백과 그가 남긴 자료들은 오리진의 거대한 음모를 세상에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로버트 윌슨 대장은 이 정보를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겼고 전 세계는 오리진의 존재와 그들의 악랄한 계획에 경악했다. 각국 정부는 즉시 오리진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숨겨진 거점들을 습격하기 위한 국제연합 작전을 개시했다. 서예린은 이 모든 작전의 선봉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각성한 힘을 이용하여 오리진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수많은 인질들을 구출했다. 오리진의 조직은 점차 와해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리더인 섀도우 마스터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윌슨 대장은 닥터 모비우스의 자료를 분석하던 중 섀도우 마스터가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암시하는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고대 문명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고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모든 오리진 요원들의 정신에 침투하여 그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었다. 윌슨 대장은 섀도우 마스터가 오리진의 진정한 핵심이자 모든 악의 근원임을 직감했다. 예린은 섀도우 마스터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했다. 그녀는 윌슨 대장과 함께 오리진의 마지막 남은 본거지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고대 유적지로 향했다. 그곳은 고대 문명의 힘이 가장 강하게 응집된 곳으로 섀도우 마스터가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던 장소였다. 고대 유적지에 도착한 예린과 윌슨 대장은 섀도우 마스터가 만들어낸 끔찍한 환상과 마주해야 했다. 섀도우 마스터는 예린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상처를 이용하여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죽은 어머니의 환영이 나타나 그녀를 비난했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나 예린은 윌슨 대장의 도움과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환상에 맞섰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환상을 꿰뚫어보고 섀도우 마스터의 정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마침내 예린은 섀도우 마스터의 본체와 마주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한 형상이었지만 그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에 예린은 압도당할 뻔했다. 섀도우 마스터는 예린에게 너는 나와 같은 존재다. 너의 힘은 파괴를 위해 태어났다. 나와 함께 인류를 지배하자고 유혹했다.
그러나 예리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나의 힘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호를 위한 것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최종 대결이 시작되었다. 쇄도우 마스터는 예린에게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날리고 주변의 모든 물질을 조종하여 그녀를 공격했다. 예린은 자신의 각성한 힘을 사용하여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했다. 그녀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였고 그녀의 주먹에서는 번개 같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쇄도우 마스터의 정신을 파고들어 그의 환상을 깨부수고 그의 숨겨진 약점을 찾아냈다. 쇄도우 마스터의 약점은 바로 그의 고독과 절망이었다. 그는 과거의 고대 문명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폭주하여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은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힘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어둠에 잠식당했던 것이다. 예리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정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녀는 그에게 빛과 희망을 보여주며 그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결국 쇄도우 마스터는 예린의 압도적인 힘과 정신적인 공격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그림자 같은 형상은 점차 사라져갔고 그는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넘어섰다. 이제 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쇄도우 마스터가 사라지자 고대 유적지에 흐르던 강력한 에너지는 점차 안정되었고 오리진의 모든 음모는 종결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았으며 인류를 위협하던 거대한 그림자 조직은 소멸했다. 서예리는 진정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인류를 구원했고 정의를 구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받는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연 전설적인 해병대 여군이자 인류의 수호자가 되었다. 예리는 윌슨 대장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찾아 나섰다. 윌슨 대장은 군에서 은퇴하고 예린과 함께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하기로 했다. 예린은 자신의 힘을 더욱 연구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정의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나비이자 고대 문명의 수호자 그리고 전설의 해병대 여군이라 불렀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힘으로 부당한 폭력에 맞서 싸웠고 예상치 못한 운명과 마주하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행복을 쟁취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고 그녀는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